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뿌듯하기도 했고, 또 제 남편이 그때 병상에 있었는데 그냥 기뻐하고 전화 받고 이제 전화 끊고 바로 이제 상 받게 됐대 했다가 이렇게 제 손을 갖다가 손등에 입을 맞춰주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했고, 또 저희 부모님이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셔서 약간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나름대로 이 책을 만드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천민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는 그 전라도 말의 역사성이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거의 누구나 천민의 언어, 쌍스러운 말들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전라도 말에게 주는 그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한 언어라고 얘기하셨는데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읽었을 때 너무나 그 순간순간 삶을 살아내느라 그 알이 스며든 아름다움이 좀 있었고요. 예. 우선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또 돌아가신 그날에도 이렇게 책을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나게 느껴지는 부분들인데요. 이때 좀 돌아가신 분 축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김경희 의원님께 먼저. 시집이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제목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라서 어리둥절했는데 설명을 보고 나니까 책이 굉장히 좀 정감 있고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투리로만 쓰여진 책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주는 그 적절한 표현들, 그 표현이 아니면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우리 부모님은 경북이세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 이제 앞에 있는 시를 한 편을 읽어드렸는데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전달이 잘 되고, 그래서 이게 시가 읽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학구적으로 보는 것보다 입말로 이렇게 읽으시면 그게 더 한국 사람들끼리 뭐 전달이 다 잘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정생하고 인연은 12년 정도 됐어요. 2010년도에 그 고양신문도 인연이 많이 있었던 그 유진 유치원 그 당시에 제가 정발산동 시의원이었고 그 조정호 선생님이 이제 민원인으로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뭐 여러 활동들을 같이 했어요. 네. 마을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또 현수막 거는 것도 같이 얘기도 하고, 각 집에다가 다 현수막을 걸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민들 26통인가요? 네, 26통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한 의정보고서를 26통 판으로 만들어서 26통에 다니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일부분을 같이 한 거고, 조정호 선생님은 직접 뭐 재판이 4건인가 진행이 됐고 이제 다 이기셨고, 유치원에서는 정말 굉장히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법무법인을 해서 대응을 했지만 이제 조정호 선생님 혼자 변호사도 없이 하셔가지고 다 이제 이기셨던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강정 문제 관심 가지시고 산왕동 문제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산왕동 싸움을 하면서 사실 시장이 민주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지방원들도 민주당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은 싸우는 각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정치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참여하다 못하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그 과정을 이어오시고 최근에 6월 말에 이제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거의 한 4년 정도 4년 조금 못 되죠. 18년 12월 며칠부터 해서 22년 6월까지 하신 거니까 이렇게 이어오시고 싸우시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시집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꼭 산에 가야 자연이 있어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사는 것이 모두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본질을 찾고 표현하고자 하는 또 다르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분 거의 제가 산 기억이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정 선생님 시집을 이제 처음 샀어요. 처음 사서 나 사실은 우리 시민의 모임에서도 뵙고 또 그 전에서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가끔 뵙기 때문에 참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또 시민의 모임 속에서 자주 뵙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끝까지 내가 꼼꼼하게 다 읽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닭이라는 것의 야학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다에다가 기억해가지고 닭이라고 쓰는데 그 옛말에 닭을 달구라고 했나봐요. 몰랐었는데 그렇게 야학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줬다는 재미있는 그 유머가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소절에 이제 들어가면 그거를 거기 와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그 대학생 도피의 삶, 그 청년 대학생이 그 시대에 시골로 와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또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아픔이 이렇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엄마 총소리가 날 때 날 되돌아봐줘 이런 내용들이 참 그 6.25 시대 때를 거치면서 우리의 농촌의 삶 혹은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 아픔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막 생겼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고민이 하나 들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럼 과연 우리는 괜찮은가? 제가 그런 질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낯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할 수 있다. 거기 시에 나와 있는 것이 얘기가 길어져서 간단히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런 그 아픔들을 담아낸 그 조정 선생님의 그 마음들 그리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도 좀 나이가 들었지만 저 다음 세대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역사와 또 전라도라는 아까 이제 그 천안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시대에 그런 그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들이 우리 후대에게는 이 책을 통해서 조정 선생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전라도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속에 우리가 사실 몰랐던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다.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어서 노작물을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언어와 말로
여러분들의 기록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좀 단전에 저도 이제 20일 읽어봤는데 저는 제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쉽게 이해되는데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전라북도에는 그 최명이라는 탁월한 작가가 있어요. 홍도를 쓴 작가가 있는데 이제 홍콩문학관도 있고 홍콩문학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전라도에서도 전라남도하고 북도 언어가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는 충청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말이 유하고 전라도는 조금 더 세죠. 서남왕이라고 이야기 계셨는데 저는 이 노장문학상이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발표된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그도 심사위원들이 보고 아마 저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한국 문학이 어떤 이정표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할머니들 이야기지만은 거기 수많은 사연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 언어기 때문에 훨씬 더 또 다른 게 있어요. 가령 뭐 우리가 그냥 뭐 깡패라든가 그런 언어하고는 또 톤이 좀 다르죠. 훨씬 더 배려하고 세심하고 이제 그런 언어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사도분들이 보실 때도 오히려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뒤에 세계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잖아.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단어일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이제 브라시제라고 나왔지만 브라시제 2라든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야기 소재는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책도 보지 않는데 시집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서로 선물하고 다들 읽어보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감동을 또 다 같이 맛보면 제 2집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고양신문 이병훈 기자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는 이제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2번 정도 했는데 이게 선생님의 말이나 서신 시집을 완전히 제가 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숙지한 상황에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기사를 쓰고 났어도 이게 선생님한테 혼나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그냥 완료해버리는 그 상태로 보도돼버리는 그런 게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한테 좀 미안하고요. 한번 진짜 천천히 읽어본다고 하면서도 잘 그러지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집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늘 곁에 두다가 잊어버렸다가 읽어보고 기억이 남는 문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평생을 읽는 게 시집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이제 15년 만에 시집을 내셨잖아요. 저는 시집을 굉장히 자주 내는 시인도 있고 시집을 아예 시인이면서도 시집을 아예 한 번도 내지 못하는 시인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다작을 하는 시인보다 이렇게 굉장히 한 편의 시를 쓰더라도 마지막인 것처럼 띄엄띄엄 쓰면서 굉장히 어렵게 내는 시인들이 나는 상대적으로 참된 시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15년 만에 시집을 냈다는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장문학상 상 받은 거 진짜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는 엄마가 대구 분이시고요. 아버지가 담양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이제 외가는 다 대구고 친가는 다 이제 담양이라 저희는 이제 할머니 생신이 항상 여름방학에 있어서 여름에는 항상 이제 담양에 갔었고 또 그리고 이제 외가 친척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외가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도 대구에서 나고 자라서 한 5살 때까지 살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버지가 두 분 다 사투리를 안 쓰셨어요. 완전히 아버지도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학교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일 때문에 대구 섬유 일을 하시러 오셨던 분이고 이제 거기서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전라도 말을 많이 듣진 않았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그렇고 또 저희 삼촌님들도 다 서울 와서 사셨는데 전라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쓰셨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고 가끔 들을 때마다 재미있다. 참 재미있는 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천한 말이라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그게 왜 천하지? 나는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그 말시들을 이제 새로운 말을 좀 알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계속 그랬고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도 전라도 말을 천하다, 상스럽다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집을 지금 만났어요. 이 시집을 지금 만나서 사실 이 시집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가 모르는데 한 가지는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저 앞에 전라도 말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말이 제가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거하고 상통하지 않을까. 그 말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말을 찾아가게끔 될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은 잊혀지지 않을 거고 잊혀지지 않는다면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뭐 정말 급하게 또 와서 이거 늦게도 제가 일정이 좀 그래갖고 늦게 왔는데 늦게 와서도 지금 요 앞에 말을 좀 읽다 보니까 강정마을 말씀을 하시면서 운 나쁘게 길을 잘못 들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운이 나쁘게가 아니고 선생님은 거기에 가셨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선생님을 뵌 거는 코로나 전이니까 한 3년 전쯤에 고양시청 안에서 그때 처음 뵀어요. 그때 이제 그날이 400일인가 500일인가 그때 할 때 그때 참 뵙고 그러고 그 이후로도 선생님 몇 번 뵀는데 제 느낌은 솔직히 그랬어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많이 함께 못했지만 저분은 무슨 힘으로 저기서 버티고 계실까. 어떠한 의미를 다 떠나서라도 참 거기를 그 텐트를 계속 지킨다는 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힘으로 거기를 지키면서 그거를 버텨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직 그 의문은 다 안 풀렸어요. 이제 제가 이 시집을 보면 어느 정도 선생님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럴 때 제가 못 찾아뵀어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픈 중에 소식을 좀 들었고 그게 좀 회복되면서 제가 괜히 도망갔어요. 남의 나라로 좀 도망을 가서 한국에 있으면 도저히 못 쉴 것 같아갖고 갔다가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톡방에 의원님이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서 한번 뵈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를 늦게라도 찾아왔고요. 저는 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는 책과 달리 언제 어때나 한 꼭지씩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선생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선생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끝까지 잘 지내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적으로 톡을 이제 주고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려요예요. 뭐 하면은 뭐 이제 별로 대답하기 뭐 좀 곤란하든지 아니면은 뭐 괜찮아 할 때 저는 그냥 그려하고 사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라시제라는 걸 보면서 이 뜻을 몰랐다가 얘기 듣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다들 뭐 그러셨겠지만은 읽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다가 한번 막혀가고 이게 뭐지? 잠깐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 2편 정도 읽으니까 아까 김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저절로 이렇지라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늠해 볼 때 저는 그래도 한 70%밖에는 그걸 뒤를 안 찾아보고 용어 해설을 안 찾아보고 한 70%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희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오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19년을 할머니하고 한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늘 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선생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제 동네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 오면 뭐 이불 호청 같이 하다가 뭐 얘기 나오고 뭐 어디 뭐 물건 좀 내주러 왔다 갔다, 이런 게 저는 그때 할머니하고의 기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에 담긴 내용이 배경이 그렇게 가볍지 않은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1차적으로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할머니와 고향과 이런 푸근함들 같은 게 와서 되게 위로가 되는 시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용이 들어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비극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또 제가 또 읽고 받아들이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저는 되게 위안받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 줄 때 그려하면은 제 딴에는 최고의 위로거든요.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용어인데, 읽을 때마다 한 편 읽을 때마다 뭔가 위안받고 가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마무리되고 위안 한번 받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읽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읽고 있고요. 저 아까들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향신문, 이영하 대표님도 계시고 이병호 기자도 있지만 저희도 고향신문에서는 또 선생님께 항상 마음의 짐이 있어요.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마음의 짐이 늘 있는데 굳건하게 잘 하루하루 잘 버텨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페북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페북 글 다 아시겠지만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어떤 때는 무서워, 너무 거치웠어. 거침이 없는데, 저는 선생님 맨 처음에 선생님하고 뵀던 게 선생님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밥을 막 차려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너무 오랫동안 알았던 이제 친한 분이 막 밥상을 내주는 것처럼 푸짐하게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생님 코다리를 좋아하셔갖고 코다리를 몇 번 이제 같이 먹고 해갖고, 저한테 조정 선생님은 페북에서의 그런 진짜 단호하고 거침없고 실천적인 분도 있지만은 그 사적인 면에서는 늘 친근감이 있고 그냥 같이 편하게 밥 먹는 그런 분으로 지금 저한테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번 글을 시집을 보면서 그 표지가 진짜 밥 차려주는 것처럼 되게 푸근한데, 안에는 정말 아까 김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 곱게 본인의 길을 실천적으로 가시는 분의 그런 마음이 다 담겨있는 책이어서 참 귀한 책을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부장 의장님한테 그 책을 선물 받고 집에 좀 있다가 사실 저는 잘 안 읽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충북 괴산이에요, 고향이.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사투리 쓰면 나쁘고, 그러니까 나쁘다, 좋지 않고, 표준말 쓰고 서울말 쓰면 뭐 잘난 것 같고 좀 예뻐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친구가 서울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제 표준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러워서 거의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충북 사투리가 저희
충북 사투리는 좀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사투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사투리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그래서 지금 이제 철류군부터는 충북 사투리가 어떤 게 있었지? 그러니까 또 고향을 떠나와서는 또 지역의 충청도 사투리를 저희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는 사투리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사투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정서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정작 뭐 충청 사투리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갖고 읽으면서 익히지 않았던 그래서 덮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그 사투리가 갖는 그 의미, 지역의 정서들, 그다음 역사 이런 걸 담고 있다라는 걸 머리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느낌으로 느끼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집을 저의 어릴 때 제가 잃어버렸던 그 충청 사투리를 여기에는 전라도 이런 사투리를 쓰는데 우리 고향 어떤 사투리를 쓰지? 뭐 이런 걸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이렇게 소감으로 좀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나이 들면 우리 충청도 우리 지역의 말을 좀 해야지 이런 거 좀 느꼈고 또 사실 고향을 떠나보면 사투리를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어를 그냥 이렇게 글로 시를 쓴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시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운동을 좀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또 시민사회 운동을 저도 같이 했던 입장에서도 제 선배이신데 지역에서도 이렇게 잘 해오셨던 그 마음을 앞으로도 저도 잘 같이 지역에서 배우면서 갔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이제 15년 만에 이제 2집을 내셨는데 3집은 좀 그 텀을 조금 줄이셔서 한 5년 안에 3집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영하 대표님 의미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하신 분은 나중에 하시는 제가 중간에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지금 심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늦게 오게 됐습니다. 조정 의장님 진짜 수상도 축하드리고 시집 내신 것도 축하드리고 여러모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같이 오는 게 인생사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못 샀는데 오늘 그 기회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저자 사인과 시인 사인까지 받아서 가면 좋겠고요. 이렇게 앞서 쭉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경상도시거든요. 근데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그 약간 사투리가 주는 뉘앙스? 이게 되게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경상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이 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읽히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딱 그 지역의 사투리 말고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잠깐 봤는데 되게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 7년 정도를 이제 경상도 그 외할머니하고 친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7살 때까지는 굉장히 경상도 사투리만 썼었습니다. 서울말을 전혀 못 쓰고 경상도 사투리로만 썼었고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서울에 와서 사투리만 쓰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도 빠르고 경상도 사투리는 격하고 서울말 전혀 못 쓰는데 서울의 친구들은
서울 말만 하잖아요. 정말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친구들이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 말하는 건 나는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하는 걸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엄청 답답하면서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사투리 쓰는 아이를 이제 한 명 있고 그러니까 놀리고 되게 이렇게 짓궂게 대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저 볼펜을 그러니까 연필을 이렇게 입에 물고 각야거결을 해서 이 지금의 이 발음과 딕션을 완성했습니다. 놀림 받기 싫고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놀고 싶어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안미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다 커서 보니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사투리도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이렇게 어떤 시집에 담아서 내는 그 작업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또 어떤 문학으로 역사로 남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훈훈한 것 같아요. 책이 이렇게 막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서 나도 저희 변방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이렇게 또 돌아와 주셔서 치열한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치열한 어떤 현실 세계의 그 치열함을 넘어서 시심을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훌륭한 결실을 또 여러 사람에게 내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현실의 생활은 치열할지라도 이런 마음은 오래오래 순순한 마음은 오래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고 제가 만나본 조정 쌤은 굉장히 소녀 같은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다정하고 소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싸워야 될 때는 정말 투지를 가지고 전사로서 싸우실 줄도 알고 또 보통 사람들하고 교류하거나 소통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동네 언니처럼 동네 같이 밥 먹고 수다 떠는 이제 우리 아줌마들처럼 같이 어울릴 줄도 아시고 또 다정하게 대해주실 줄도 아시고 그 안에 소녀 같은 마음, 소녀 감성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작품이 또 나온 것 같고요. 좋은 작품을 조만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축하드립니다. 시집 얘기들은 너무 다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조정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시민사회에 일한 지 한 30년 넘었는데 제가 그 30년 동안 눈치를 제일 많이 본 분이 아마 조정 선생님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눈치 보기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일단 시청 앞에 천막에 이제 4년 동안 있었는데 저는 맨날 시청을 주차하고 가고 시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때 무의식적으로 가는 날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의회를 들어갈 때는 이제 천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눈치 보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할 때 전폭적으로 물론 했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게 늘 약간 그
뭔가를 터뜨려주지 못하고 계속 이제 따라가듯이 구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됐더라면 이 저항에 훨씬 힘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자료나 정보나 해서 이 싸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늘 조금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성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직선적일까? 좀 돌아가시지. 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뜻이 틀린 게 아니라 전술에 있어서 너무 직격탄을 날리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전술을 써야 될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연한 협상을 해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직격탄을 날리면서 꼿꼿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똑같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정 선생님은 언제든 직격탄을 날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왜 다를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어떤 시를 쓰는 열정, 순수 뭐 그런 거가 아니 더하기 빼기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마도 그런 거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불편, 부당함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신 분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프실 때 이제 남편 선생님 아프실 때 철거가 되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또 상을 타고 시집을 내고 막 이런 일련에 아마도 조선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격정이었던 이 순간을 어떻게 맞고 계실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생각이 사실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시에 대한 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세상을 살거나 또 쓰거나 모든 게 한결같다는 안녕하세요. 시민의 생각 책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조정 선생님과는 저희 세종초등학교 때가 학부모거든요. 2017년, 18년도에 또 그때 상황상도 하실 때 저희도 굉장히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힘을 보태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했었는데 이게 처음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은 있지만 도중에 한 분, 두 분이 이제 떠나오면서 결국은 또 다른 문제에 제가 또 몰입하면서 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못하고 흐지부지 됐던 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그 또 인연이 되니까 또 책모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항상 제가 조정 선생님께 느끼는 마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삶을 사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도 물론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서 참 옳지 않고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또 한때는 그렇게 같이 좀 의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또 그런 의기투합을 하지만 그게 끝까지 관찰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묵묵히 해내시는 그런 부분이 늘 존경스러웠었는데 역시 책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도 그러하더라고요.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이랄까 어떤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늘 좀 부러우면서도 저도 굉장히 저는 경북 순주거든요. 참외가 유명한 순주인데 객지에 홀로 떠나와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도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함께 해봤지만 마지막까지 관철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끝까지 해내시는 그런 꿋꿋한 모습이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얘기를 가끔씩 또 저희들끼리 해요.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금 마음이 쓰인다 그런 얘기 많이 나누었었는데 그런 삶의 어떤 본인의 진솔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이제 녹아서 저희한테 울림으로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정수님이 그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두 편을 좀 낭송해서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오늘 이거에서 기다리고 네, 있었지. 제일 아끼는 시 한 편은 제가 좀 들려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늘 힘이 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삶의 희노애락과 노고와 논다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생명과 존재 그라시라 이게 저한테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건 그라시제라 그래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계셔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의 부탁은 어쨌든 그 사다리형의 언어, 그러니까 비교, 경쟁, 그다음에 비판 이런 언어들이 막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생명으로서 그럴 수 있어. 그래. 그 말이 참 숨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을 조금 더 읽기가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그 슬픔 끝에 묵직한 연민이 좀 전달돼서 예. 그래서 선생님이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또 저분이 살았거든요.를 좀 감히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선생님 들으시고 좀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네. 예,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어떠신지 뭐 저는 뭐 그냥 황금 위기로 소리 나죠. 제가 지금 뭐 너무 많은 그 치하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고양시에서 그 22년을 이제 살았는데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순서 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을 하고요. 이 순간을 좀 축하하고 그리고 시인의 대화를 좀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랑 같은 회원이라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의 모임에 우리 박영신 교수님 또 여기 이영환 사장님 또 이렇게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그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입하셔서 다음 독서 모임 때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상과 좀 잘 어울린다. 진짜.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언어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책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자이신 조정 선생님 우리 회원이시고 이렇게 멋지신 분이 이렇게 멋진 책을 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